네, 안녕하세요. 구독자 여러분들, 절절TV 타입니다. 네, 시장이 매우 어렵죠. 다들 아마 엄청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, 저도 4월 들어서는 그러니까 저번 주 한 수요일? 한 5일, 6일 요 정도부터는 좀 연속해서 손실을 좀 내고 있어요. 그러니까, 4월 시작하고 한 3, 4일 정도는 수익을 잘 냈는데, 그 이후로는 연속된 손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좀 어렵습니다. 진짜 어렵고, 지금 시장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, 그래도 3월장에는 막 지수가 막 이렇게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,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막 특별히 오르는, 어, 그런 느낌이 아니어도, 뭔가 이렇게 와리가리가 있어도, 그 안에서 이렇게 먹을 게 좀 보였죠. 그러니까 뭐 원전이 됐든 건설이 됐든 메타버스가 됐든 뭔가 이렇게 한 번씩 주는 그런 시세가 좀 있었는데 요번 달 들어서는 그냥 내리 하락세인 것도 있고, 그리고 쌍용차 말고는 없어요. 사실 시세를 내주는 게. 그러니까 그렇다 할 뭐 이게 뭐 하루짜리라도 하루 이틀짜리라도 그렇다 할 주도 섹터가 하루 이틀짜리도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. 그래가지고 상당히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장이다. 그래서 어 뭐 방송을 좋을 때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이지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또 어떻게 또 생각을 하는지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오늘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될 시그널들이 좀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은 그 중국 지수가 좀 오후 들어서 크게 반등을 좀 했습니다. 이렇게 오후 들어서 반등을 한 이유가 일단은 그 봉쇄를 해제를 한다. 그래서 뭐 일부 등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, 이거에 좀 반응을 하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 뭐 호텔, 뭐 레저 이런 쪽 중심으로 음, 상승을 오후장에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. 국장에서도 보시면 알다시피 그래도 뭐 아모레 같은 거 이제 반등을 좀 성공을 했고,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그래도 실마리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마침 오후에도 이렇게 조금 지수가 조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죠. 사실 반등이 세진 않았고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. 어려운 구간이고,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,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박스권 그 좀 하단 부근이긴 하죠, 일단. 그죠? 계속 말씀드렸던 그 박스권인데, 일단은 맞을 건 좀 다 맞은 그런 위치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고, 좀 그래도 중간중간에 선물 호가를 보면은 좀 반등을 시도하는 듯한 움직임이 꽤 많이 보이긴 했었어요. 근데 이제 뭐 강하게 밀고 올라가진 못했지만,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은 조금 이제 반등의 어떤 실마리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.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요 추세선을 좀 중요하게 여겼었죠. 근데 요게 진짜 붕괴하고 나서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하단을 요 정도로 좀 잡고 대응을 했었어요. 354.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도 사실 저는 상당히 매수 포지션을 많이 이제 어, 좀 취한 상태로 오버나잇을 좀 했는데, 오늘 붕괴를 했어요. 오늘 붕괴를 했는데 사실 오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이거 손절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하루만 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. 또 오후에 이런, 사실 요쯤에서 손절을 할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는데, 오후에 중국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만 좀 지켜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장을 좀 마무리했습니다. 사실 요런 잔파동들은 사실 뭐 시장이 순간적으로 밀리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좀 봤을 때는, 거의 오늘 바닥으로 봤을 때는 거의 바닥권에 위치해 있긴 하거든요. 만약에 이걸 뚫는다면 저는 뭐 만약에 이걸 뚫으면 진짜 한 요 정도 라인까지
네, 325. 요 라인이면 거의 30포인트니까 거의 지수단에서 한 10% 정도 아래로 가는 건데, 이렇게 가기는 조금 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추가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카오, 이번에도 사실 이번 4월 하락장에 그 중심이 또 네이버 카카오였거든요. 그죠? 지금 이 하락 추세를 그대로 다 맞은, 가장 크게 맞은 대형주가 이제 카카오입니다. 근데 카카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이제 엔벨롭 하단 요 부분이 항상 요 반등의 어떤 그 자리들이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지수 대비해서도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약간 양봉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이렇게 끝나는 모습들을 좀 보면은 약간 단기 반등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, 그리고 사실 뭐 현대차 이런 것도 보면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간 하락을 주도했던 그런 섹터인데 자동차도 오히려 이건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.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숏 얘기를 계속 했었죠. 여기 저항을 얘기를 하면서 한 11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좀 숏으로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1만 5천 원을 완전 깨고 내려갔습니다. 내려간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런 구간들에서 더 밀리지 않고 요런 구간들의 확인을 좀 하고 있고, 사실 이거 지금 지수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깨고 내려갈 만한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하이닉스도 주로 보면 조금 위험한 위치긴 하지만 월로 봤을 때는 뭐 요 정도에서 반등이 좀 나옴직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솔직히 제가 지난 방송들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자신 있게 바닥을 한 2번 정도 맞췄습니다. 2월 달에 이 자리에서 한번 풀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고 3월에도 이 자리에서 풀매수 의견을 드렸었습니다. 근데 사실 지금 포지션은 거의 풀매수거든요. 저는 이때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어떤 풀매수긴 한데 사실 근거나 어떤 신뢰도의 입장에서는 이때보다는 좀 많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어떤 톤이 요때는 진짜 셌거든요. 사실 저 풀매수 했습니다. 뭐 이거 뭐 따라오실 분들은 따라오세요. 막 이렇게 막 얘기할 정도로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날짜로 딱 이렇게 유튜브에 박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요번 요 구간은 조금 확신도는 많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근거를 좀 찾아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되게 좀 어려운 그럼 장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 포지션은 거의 풀매수고 숏 포지션도 없습니다. 지금은 그래서 사실 어제 거의 다 커버를 하고 사실 풀매수 포지션을 거의 어제부터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사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손절을 좀 일부 하고 좀 비워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오늘 요 오후의 반등을 조금 기대를 해보면서 좀 오버나잇을 다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일단 장은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일부 섹터들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중국 소비주라든가 아니면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쏠려 있긴 합니다. 그리고 엔터주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엔터주도 사실 이번 하락을 주도했던 섹터입니다. 딱 정확히 4월 1일 날 딱 고점을 찍고 거의 20% 정도 빠졌거든요. SM 기준으로. 근데 오늘 딱 보기 좋게 51선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반등은 아니지만 어쨌든 반등을 하려는 어떤 모습을 조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사실 4월 내내 완전히 딱 하락 주도주였는데 딱 17% 15% 빠지 18% 빠지고 오늘 딱 51선 밟고 올라가는 모습들,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들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위주로 조금 포트를 짜면 괜찮지 않을까. 그리고 전기차는 사실 많이 좀 부러졌지만 어제 그제 좀 많이 부러졌지만 TCC 스틸 이런 거는 금방 또 말아 올려버리죠. 뭐 LNF 같은 게 좀 많이 빠지긴 했었죠.
어제. 근데 또 오늘도 어쨌든 소폭 반등이 좀 성공을 했습니다.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시장의 온기는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, 그리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반등 채널을 크게 하락 이탈하진 않았습니다. 사실은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요 상승 추세를 아직은 유지하는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, 실제로 장중에 요 지점이 되게 좀 주요했었는데 요 지점을 이렇게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면서 사실 오전에도 줄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줄인 또 이유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코스닥의 이런 상승 채널이 유지되는 모습들,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중국 소비주와 뭐 엔터주들이나 카카오 이렇게 하락을 주도했던 애들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모습들, 그리고 하이닉스 같이 이렇게 좀 큰 종목들이 지켜줄 자리를 좀 지켜주는 모습들, 이런 거를 좀 보고 조금 지켜볼 수 있는 근거들로 좀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전자는 좀 진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6만 1,000원 요 부근을 가긴 갈 것 같아요. 6만 1,000원 정도, 요 정도를 한번 가긴 갈 것 같은데, 이게 한 번에 가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파생 포지션하고 이제 같이 연관이 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삼성전자는 이번 월물에서 갑자기 가긴 힘들고 다음 월물도 사실 한 번에 가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따라서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. 지금 이렇게 RSI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거의 지금 과매도권으로 들어오긴 했거든요. 이게 절대 한 번에 이렇게 빠질 거라고는 좀 생각은 안 하고, 조금 이렇게 반등을 좀 주면서 뭐 한 21선에 또 막히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엔 6만 초반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요거에 대한 대안이 하이닉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네. 하여튼 그래서 힘든 장입니다. 힘든 장인데 오늘 좀 이렇게 저도 힘든 와중에 사실 방송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? 같이 좀 힘든 와중에 어떻게 좀 뚜렷한 어떤 정보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좀 저도 요즘에는 좀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, 솔직히. 그래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상황을 좀 공유하면서, 하지만 요런 부분들은 또 좋게 볼 수 있는 시그널들이 좀 있지 않을까. 좀 매도하는 입장에서도 쇼치는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이걸 더 끌고 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또 방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또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